이번 시간에는 PE 디자인에서 레터링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PE 디자인의 레터링 디자인은 상단 텍스트의 화살표를 눌러보면 텍스트 툴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딱 보시면 이제 큰 글자, 그 다음에 작은 글자, 그 다음에 모노그램 글자,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레터링은 레터링 모드로 들어와서 이제 폰트를 쭉 눌러보면, 자,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PE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아주 예쁘게 디자인한 폰트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쭉 내려오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오면은 이 예쁜 폰트의 숫자가 120번까지 있고, 이제는 TT 뭐 이런 샘플, 이런 우리가 컴퓨터의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폰트들이 쭉 나열돼서 보이기 시작합니다. 물론 우리가 타이핑을 위해서 지정되는 폰트는 자수를 위한 폰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수의 질이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브라더서에서 만들어 놓은 이 120번까지의 폰트들은 영문인 경우에는 잘 활용하면 예쁜 디자인을 뽑을 수 있습니다. 자, 폰트를 하나 설정하고 텍스트 어트리뷰트가 나오면 여기에 영문으로 디자인을 해주고, 자, 그래서 크기 조절을 하고, 자,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절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글씨가 좀 얇은 것 같다. 그러면 좀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조정을 할까요?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소잉 어트리뷰트에서 어떤 값을 줬죠? 풀 컴펜세이션을 줘서 글씨를 조금 더 통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점은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죠? 그리고 색상도 바꿀 수 있고, 스티치 타입도 뭐 필 스티치 아니면 세틴, 보통은 세틴으로 자수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소문자는 비슷한 방식으로 되고, 모노그램 같은 경우에 글자가 지금 3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으로 여기서 이렇게 글씨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전히 글씨를 통통하게 하는 건 풀 컴펜세이션으로 조정을 하시고, 뭐 모든 게 벡터기 때문에 크기를 조절하시고, 그쵸? 또 여기서 스펠링이 틀렸어.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하시면 되고, 뭐 간단하게 편집하고 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. 영문은 간단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한글인 경우는 어떻게 레터링을 할 수 있을까요? 자, 그냥 새 화면으로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. 자, 한글인 경우에는 이렇게 브라더사에서는 이제 영문만 만들어 놨으니까 저희 한글이 들어있는 폰트를 선택합니다. 영문으로 된 폰트, 그러니까 영문만 있는 레터링에 한글이 없는 폰트는 아무리 쳐도 한글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. 사냥키를 해서 이렇게 쳐주시면 당연히 한글 디자인이 되고요. 그쵸?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. 한글 폰트가 없을 때 여기는 폰트를 지정할 수 없죠. 좀 내려와 볼까요? 있을 것 같습니다.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, 자, 여기서 찍고, 안 되죠? 이렇게 모노그램은 한글 폰트를 지정해도 되지 않습니다. 그쵸? 영문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시고, 그쵸? 자, 그래서 한글로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텍스트 쓰기. 소문자는 어떨까요? 작은 글자 없습니다. 그냥
한글 레터링 이름표를 하시려면 큰 글자를 해서 우리 어떤 폰트를 한번 해볼까요? 이번엔 궁서체로 한번 해볼까요? 대한민국. 아이고. 자, 레터링 잘 되는 편이죠? 단 이 레터링의 크기가 좀 가늠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작을 시에는 자수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레터링을 조금 크게 그리고 통통하게 줄어듦을 감안해서 디자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레터링 내용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시간에 후편으로 오브젝트와 그 다음에 소잉 어트리뷰트에 관한 상관관계를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매뉴얼로 오브젝트를 그릴 때는 다양하게 그릴 수 있겠지만 우선 도형으로 한번 그릴 수 있습니다. 도형으로 하나 이렇게 아웃라인을 그리면 자동으로 한 벡터 아웃라인을 이용해서 P 디자인은 닫혀 있다면 면과 아웃라인, 선 오브젝트를 모두 따줍니다. 저희는 이 중에 하나만을 쓸 수 있습니다. 그쵸? 선만 쓸 수 있고 면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만도 쓸 수 있습니다. 둘 다 쓸 수 있습니다. 자, 필로 해야 되겠죠? 하지만 같은 벡터 오브젝트로 만든 오브젝트라도 그 소잉 어트리뷰트는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우선 선을 선택을 해봤더니 이제 선의 스티치 타입은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 거고 3D 모드로 보겠습니다. 그것의 소잉 어트리뷰트는 스티치 타입에 따라서 또 다르겠습니다. 줄 수 있는 스티치 타입에 대한 설정이. 그쵸? 저희가 보통 쓰는 트리플 스티치를 봤을 때는 한 땀의 길이, 최소땀, 최대땀의 길이밖에 없고요. 지그재그 할 때는 지그재그의 너비, 폭, 그리고 밀도가 있고 코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옵션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패턴이 들어갔을 때는 이 패턴의 밀도나 그쵸? 크기나 뭐 요런 설정들이 주로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선이 아니라 이제 면의 설정을 보면 자, 이 면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하고 스크롤업 하겠습니다. 면 자수가 되기 전에 언더소잉 조금 더 밀도 있게 줄 수도 있고 그쵸? 그리고 더 많이 지나가는 선을 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밀도를 내릴수록 더 성겨집니다. 그죠? 그리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조밀해집니다. 그죠? 기본값은 4.5에서 4.0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면에 그라데이션을 줄 수 있는데요. 패턴을 주고 이 패턴을 조금 더 변경을 줘서 3D 모드로 보겠습니다. 이렇게 점점 갈수록 밀도가 풀어지도록 이때는 언더소잉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이런 기능도 있고 언더소잉을 다시 주고요. 그라데이션 주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 스티치의 방향 줄 수 있고 자, 오토로 자기가 마음대로 줄 수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스티치 타입이 이렇게 엣지를 따라서 이렇게 각이 지도록 줄 수 있기도 하지만 이 엣지를 따라서 그냥 꼭지점으로 찍고 오게 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, 이 러닝 스티치 패스가 무엇이냐? 저희 저번에 공부했다시피 이 오브젝트에는 시작점과 끝점이 있습니다. 이 친구는 시작점과 끝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자수를 놓으면은 어떤 식으로 자수하면 언더레이가 자수가 두 방향으로 놓이고 자, 이렇게 채워옵니다. 그런데 여기서부터 채워주기 앞서 언더레이를 놓고 그쵸? 놓은 후에 이 외곽을 따라서 한번 피치가 가게 됩니다. 자, 결국은 이게 무엇이냐면 자, 언더레이를 놓고
이 도형의 커버 스티치, 밖에 보이는 필 스티치를 자수놓기 위해서 시작점으로 자수의 시작점으로 찾아가야 되는데, 이 찾아가는 러닝 스티치가 이 도형을 가로질러 갈 것인지, 엣지 조금 안에 넣을 것인지, 아니면 완전히 엣지를 따라갈 것인지. 자, 완전히 엣지를 선택하게 되면 엣지를 정확하게 따라가게 되고요. 자, 이런 옵션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런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, 저희가 그라데이션을 주고 패턴을 좀 주고, 그죠? 그러면 밑이 들여다보이니까 언더 소잉을 빼죠. 그런데 이것을 자수하기 위해서 엣지를 따라서 이렇게 좀 감춰지도록 트래블 라인이, 이게 커넥션이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. 자, 원래는 이 라인이 없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시작점과 끝점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라인이 생기게 되거든요. 죽어도 이 라인을 지우고 싶다, 그런 생각이 드시면, 자, 얘의 시작점 끝점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바로 여기서 끝날 수 있으니까. 그런데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에 따라서 요것을 한 번에 자수 놓기 위해서 이런 커넥션 라인이 생긴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중간을 가로지르거나 엣지를 가로지르는 라인을 없애주기 위해선 시작점 끝점을 조절해서 실이 한 번에 자수가 되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스티치 타입을 이렇게 뾰족하게 하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 아시겠죠? 그 옵션이 러닝 스티치 패스입니다. 자, 그라데이션 풀겠습니다. 뭐 그리고 스텝 피치나 이런 것들은 이 러닝이 한 땀 한 땀 한 땀 가면서 놓는 거기 때문에 이 러닝의 땀을 조절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. 프리퀀시도 어차피 이런 패턴 자체가 이 피치가 얼마나 어떻게 바늘구멍이 나열이 되나를 따라서 약간의 패턴이 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패턴을 조정해주는 옵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풀 컴펜세이션 값 확 늘어나겠죠? 자, 이렇게 당겨지는 쪽으로 늘어난다. 그리고 이 페덜드 엣지는 저희가 오브젝트를 겹칠 때, 그리고 어떤 예술적인 효과를 줄 때 각 면을 어떤 값으로 이렇게 엣지를 줄 수 있는가, 랜덤 값을 주는 그런 설정입니다. 자, 저희는 지금 엑스퍼트 모드로 사실 봤고요. 비기너 모드로 보면 설정이 몇 개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금 너무 설정이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비기너 모드로 설정을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면 엑스퍼트 모드로 해서 여러 가지 설정을 줘서 디자인을 조금 더 예술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.